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지금 카페 하나를 열어놨는데 여기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능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간단하게 들어온 김에. 지금 작성 기능은 없어요. 왜냐면 제가 로그인도 안 한 상태고 그냥 전책을 보기로 들어왔어요. 이거 그냥 아무 카페나 들어온 건데 귀엽죠? 네. 작성 기능은 없지만 지금 화면에 떠 있는 거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아티클 리스트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제목을 눌러서 들어가게 되면은 상세 보기 기능이 될 거고요. 로그인을 했다면 그 안에 뭐 수정 삭제 기능도 들어있겠죠? 그럴 텐데, 자, 지금 이 페이지를 띄워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얘는 리스트예요. 그렇죠? 리스트 기능에 이러한 게 포함되어 있죠. 이거는 뭐예요? 검색 기능이죠. 자, 이 검색 기능은 뭐 여기에는 이제 웹상이니까 뭐 기간, 제목, 그리고 뭐 기간을 정할 수 있고 제목이냐, 작성자냐, 내용이냐 고를 수 있고 그다음 실제로 검색어 입력하고 검색하면 이 검색어가 포함된 녀석들로 리스트를 또 새로 꾸려주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지금 감자라는 글자가 보이니까 감자라고 치면은 이제 제목에 감자가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들만 다시 리스트를 만들어서 보내준 거예요. 그죠? 자, 이 검색 기능 우리 거에서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지금은 되게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별거 없어요. 우리가 웹상으로 표현한, 웹으로 구현한 상태가 아니니까 이런 거는 그냥 무시할 거고요. 여기 선택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제목에서 포함되어 있는지를 따져볼 겁니다. 그래서 검색어를 입력을 받았을 때 그 검색어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갖고 있는 게시물들 중에서 검색어에 포함되는 내용이 제목에 들어있는지 따져볼 거고요. 들어있다면 그러한 녀석들로 검색 결과를 보여줄 거예요. 만약에 검색어를 입력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검색어에 포함된 결과가 없다면 검색어가 없을 때에는 그냥 일반적인 리스트를 보여주는 거고 검색어에 대한 검색 결과가 없다면 검색 결과가 없다 라고 보여주는 방식으로 처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자, 아티클 리스트라는 기능을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놨어요. 이 기능 안에서 지금 하려는 걸 추가로 처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else if를 하나 새로 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실제로 입력하는 방식은 이런 느낌으로 갈 겁니다. 명령어에다가 아티클 리스트만 쳤다. 그러면 일반적인 리스트 기능. 그냥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진행하시면 되고요. 나올 수 있게 해주면 되고 만약에 명령어에 아티클 리스트인데 검색어에 해당하는 부분에 뭔가를 입력을 했다. 라면은 이걸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뭘 치는지는 그냥 사용자 마음이니까 그냥 검색할 수 있게. 대신에 띄어쓰기 후에 검색어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리스트 기능 같은 경우는 equals 가지고 따지고 있는데 equals로는 둘을 다 못 따지죠. 그러면 얘가 바뀌어야겠네요. 제가 이걸 먼저 알려드리면은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else if로 하나 빼요, 새로. 빼서 start with를 사용해서 아티클 리스트 띄어쓰기를 하나 더 만드십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 안쪽에 그냥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은 리스트 기능 안쪽에다가 어떠한 내용들만 추가를 해서 이 기능을 그냥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드려 볼 테니까 한번 진행을 해 보세요. 힌트는 equals를 바꿔야 된다. 그리고 바꿨을 때 검색어 부분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왜냐면 찾아내야 이게 포함되어 있나 포함되어 있지 않나를 따질 거니까. 자, 그리고 한 가지 힌트가 더 나갈 겁니다. 자, 스트링에는 contains라고 하는 메서드가 존재해요. 이 녀석은 뭐 하는 애냐? 포함 관계를 따져줍니다. contains라고 하는. 그래서 이 메서드를 실제로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활용할 때 이제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검색해서 진행을 해 보셔야겠죠? 시간을 드려 볼게요. 이 기능을 만들어 보세요. 자, 좀 어렵죠? 쉽게 생각해서는 해결하기가 어려웠을 건데
막상 제가 하는 걸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질 겁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 equals를 start with로 바꿔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얘를 start with로 바꿉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을 떠올려 본다면 이 리스트 뒤에다가 띄어쓰기까지 처리를 했었죠?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요? 지금 검색어 관련된 기능은 아예 만들지도 않았고 명령어 들어오는 이것만 바꿨는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그냥 아티클 리스트 기능을 못 써요 이제. 왜 못 써요? 우리는 띄어쓰기를 여기다 넣지 않는데 여기선 띄어쓰기까지 포함되어야 얘가 참을 만나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이 띄어쓰기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start with로 바꿔서 이렇게 만들어 놨다면 일단은 article 리스트 했을 때 문제없이 원래대로의 기능이 잘 나올 거예요. 자, 이제 검색어 부분 한번 처리를 해 볼 겁니다. 게시물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 이 부분은 일단 위에다 그냥 둘까요? 게시물이 없으면 사실 검색어가 있든 없든 게시물이 없는 거니까 그냥 위에다 두고요. 자, 요쯤에다가 실제로 리스트를 출력하기 전 단계에 제가 검색어 부분에 대한 기능을 넣어 볼 거예요. 일단 명령어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자, 이거 가지고 생각하겠습니다. 사용자가 이 검색어 부분에 예를 들어 뭐 제목이라고 검색을 하겠다 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필요한 녀석은 제목이에요. 그죠? 이 제목. 자, 그동안에는 우리가 cmd의 스플릿 이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쪼개줄 거야, 쪼갤 거야 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해 이걸 처리를 했었죠. 스트링 배열로. 자, 그러면 cmd비치에 들어있는 녀석 중에서 2번 인덱스에 있는 녀석 얘를 우리가 실제로 활용을 한다면 검색어 부분을 쓸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그리고 얘네들은 잠깐 주석을 좀 걸어 놓겠습니다. 어차피 진짜로 출력될 필요는 없는 거니까 밑에 우리가 아티클 리스트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검색어가 있으면 그 부분이 출력이 되면 되죠? 잘 되네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검색어를 잘라서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했던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다른 걸 알려드리기 전에 지금 해보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다른 거 하나 또 알려드릴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뭔가 어떠한 문자열이라고 하는 cmd라고 하는 이 문자열이 가지고 있는 값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잘라내는 방식이 이 스플릿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방식 하나를 또 알려드릴 건데 이건 이제 아시겠죠? 어떻게 하는지? 왜 되는지 아니까 이거는 이제 빼고요. 자, 저는 cmd 이 녀석한테 쓸 수 있는 서브스트링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을 해볼 겁니다. 자, 이 서브스트링은 이것도 스트링 타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인데요. 얘는 간단하게 문자열을 자르겠다라고 하는 메서드예요. 스플릿은 자르긴 자르는데 자른다기보다는 쪼갠다의 개념이 좀 더 맞는 거고요. 서브스트링이 실제로 잘라내는 겁니다. 근데 얘가 잘라낼 때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알려드리고 갈 거예요. 자, 이거는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ABCDEFG라고 하는 문자열에다가 서브스트링을 할 거야 라고 해서 여기 인자에 3을 넣었어요. 자, 이 서브스트링을 사용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인자를 하나 넣는 것과 두 개 넣는 게 있습니다. 하나를 넣는 건 3번 인덱스부터 맨 뒤에까지 다 잘라낼 거야 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잘라낼 거야가 3번 인덱스부터 뒤에 있는 내용을 잘라서 쓸 거야 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두 개를 넣는 거는 3번부터 5번까지 그 사이를 잘라내서 내가 쓸 거야 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실제로 이 서브스트링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쓰려고 우리가 자동 완성 기능을 만들어 놓고 보면은 여기 begin 인덱스 들어있고요. 시작하는 인덱스 번호, 그리고 하나는 begin 인덱스에 end 인덱스 들어가 있어요. 인덱스 번호 가지고 잘라낼 수 있는 그런 메서드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거랑 이거 결과 한번 예상해 보실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대로. 자, 위에 거부터 일단 볼게요. 3번 인덱스부터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는 0번이죠. 1번, 2번, 3번이니까 3번부터면 D부터 G까지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부터 5번까지래요. 그럼 D부터 3, 4, 5 하면은 D, E, F 맞나요? 자, 이렇게 예상이 되죠. 자, 제가 이 두 녀석을 출력에 사용을 해볼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예상한 결과가 맞다면 D, E, F, G 그 다음에 D, E, F가 나와야 되는데 위에 건 맞아요. 근데 아래 게 어때요? F가 안 나왔죠. 자, 이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문자열을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A, B, C, D, E, F, G라고 했을 때 문자열이 정확히 이렇게 저장이 된다까지는 아니지만 대충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에요. 그래서 3번 인덱스라고 하는 이 녀석부터 뒤에까지 다 가져와 하니까 잘 가져왔어요. 근데 3번부터 5번까지 가져와 이 사이에 있는 거 가져와 했더니 F가 빠졌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동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 이것 때문이에요. 인덱스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그동안 편의상 여기다가 이렇게 체크를 했죠. 그래서 0번방, 1번방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사실상 인덱스는 여기에 존재합니다. 이거예요. 위치가 맨 앞이에요. 자, 이게 어떤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거냐면 다시 볼게요. 자, 3번부터 뒤에 있는 거 싹 다 가져와. D, E, F, G 들어있죠. 자, 3번부터 5번까지 가져와. 그러면 5를 포함할 수 없는 거예요. 5번에서 끝나는 겁니다. 5번 인덱스에 들어있는 값을 실제로 꺼내오지 못하는 거고요. 5번에서 그냥 끊겼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것까지만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개념이에요. 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실질적인 인덱스의 이런 위치나 제대로 된 개념을 공부를 하려면은 이것도 결국에는 주소 같은 개념이 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바를 사용하면서 변수, 뭐 객체, 그리고 뭐 리모컨 이런 개념들 결국엔 다 주소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만들면 메모리에 할당받는 그 주소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가 그걸 몰라도 자바를 쓰는 데는 무리가 없으니까 웬만하면 그걸 모른 채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처음부터 그 공부를 시작하면은 자바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자바에 대한 이해가 좀 됐다라고 하면은 그때 가서는 주소 공부를 꼭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자바가 훨씬 더 내 머릿속에 뚜렷하게 정리될 겁니다. 근데 그 시기는 자바를 가지고 뭔가 프로그램이나 웹 같은 거를 몇 번 만들어 보고 난 뒤에 그때까지는 사실 몰라도 전혀 상관없어요. 모른다고 해도 사용할 수 뭐 개념적으로 모르는 거 아니고 문제 있는 거 아니니까 나중에 공부를 해보시면 좋아요. 어쨌든 그런 개념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이 3번 인덱스부터 5번까지 가져올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F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런 개념만 잘 체크를 해 놓으시면은 서브스트링 혹은 뭔가 비긴 인덱스와 엔드 인덱스를 사용하는 모든 부분 비슷하게 다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서브스트링 사용 방법에 대한 걸 좀 보여드린 건데 자, 이거를 제가 써서 뭘 할 거냐면요. 저는 CMD를 서브스트링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필요한 건 어느 부분이에요? 이만큼 중에? 뒤에 있는 제목 부분이죠. 자, 우리가 지금 시작 지점을 정해서 여기서부터 뒤에까지 다 가져와. 가능하고요. 시작 지점과 끝 지점 정해서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 가져와. 가능하죠. 근데 지금 저는 아티클 띄고 리스트 띄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몇 글자가 오든지 간에 이만큼을 다 가져와야 돼요. 그럼 둘 중에 누가 맞아요? 위에 게 맞겠죠? 인자 하나짜리?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시작하는 인덱스 번호를 넣어 줄 겁니다. 근데 인덱스 번호 따져봐야죠. 자,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그럼 제라는 글자는 12번 인덱스부터 시작이겠네요. 그렇죠? 여기다가 12라고 하는 값을 넣으면 얘도 한번 출력을 해보죠. cmd에 우리가 명령어에 입력을 할 건데 12번 인덱스부터 뒤에까지 다 가져와 라고 할 거예요. article list 했을 때 여기다가 뭐 이렇게 입력을 했다. 가져오죠. 제가 뭔가 인덱스 번호를 잘못 쳤나 보네요. 제가 생각한 거는 띄어쓰기를 안 가져오는 거였는데 일단은 어쨌든 얘를 가져오긴 했습니다. 가져오긴 했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1번 인덱스, 12번, 13번이네요. 13번이 맞았네요. 이렇게 아까 공백 하나를 잘못 썼나 봅니다. 공백도 다 하나의 인덱스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러면 우리가 원하는 검색어 부분 가져왔죠. 자, 근데 이렇게 써도 우리가 원하는 거 지금 할 수 있는 거 체크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녀석을 그냥 스트링 타입에 서치 키워드 정도의 이름으로 변수 하나 만들어서 저장해서 쓰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이렇게 써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잘 딱 들어맞을 거예요. 근데 문제도 아니에요. 이거는 박혀있죠. 지금 기능상 이 인덱스 13번이라는 인덱스 번호가 박혀있어도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박아놓는 것 자체가 행위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뭐 할 거냐면 여기다가 아티클 리스트라고 하는 문자열이 가진 길이를 이 자리에 남길 겁니다. 자, 얘는 인덱스를 남기는 게 아니라 길이에요, 길이. 아티클 띄고 리스트라고 하는 그 문자열의 길이 몇이에요, 그러면? 이거 12 아닌가요? 12죠. 그렇죠? 왜냐면 얘는 0번부터 시작이 아니라 길이니까 1, 2, 3, 4, 5, 6, 7, 8, 9, 10, 11, 12잖아요. 그렇죠? 그럼 방금 전에 이 자리에 10이 남기면 앞에 있는 공백까지 같이 잘라갖고 왔는데 그 공백을 어떻게 포함 관계를 따져요? 공백 없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 플러스 1 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제가 이런 게 싫어서 지금 이걸 쓰겠다라고 한 건데 뭔가 이상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서브 스트링으로 만들어낸 결과에다가 트림을 하나 넣을 거예요. 그럼 앞에 있는 공백 지울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결국엔 우리가 13번 인덱스부터 끊어내서 가져온 녀석과 동일한 일을 할 것이다. 근데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아까처럼 그냥 13 넣고 써도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상관은 없어요. 대신에 아니다. 이거는 뭐 지금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은 에러가 발생을 할 거니까 제가 말하려고 한 거는 이런 거예요. 지금 검색어는 일단 문제없이 나올 겁니다. 출력문을 제가 없앴군요. 이렇게 하면은 아까 우리가 13이라는 값을 넣었던 거랑 동일하게 결과는 잘 나올 건데 결과 잘 나오죠? 이걸 가지고 할 건데 제가 지금 한 가지 걱정을 했던 건 이거예요. 띄어쓰기가 없어요. 근데도 검색어를 잘 판단을 했죠. 사실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가 되는 게 좀 더 맞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 13을 넣었다면은 아마 W2만 나왔겠죠. 좀 다른 결과가 나올 거예요. 어쨌든 둘 다 올바르지 못한 경우니까 이거에 대한 검증은 뭐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추가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서치 키워드라는 변수에 값을 넣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검색어 부분을 잘라내는 것까지는 완료를 했으니까 이 검색어가 실제로 게시물, 내가 갖고 있는 게시물들이 이 검색어가 포함된 제목을 가진 애가 있는지 따져봐야 돼요. 따져보고 있으면 포함된 녀석들만 보여줘야 되고 없으면 검색 결과 없다. 그죠?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뭐 해야 돼요 지금?
또 아티클스 순회해야 되죠. 하나씩 돌아다니면서 판단해야 돼요. 판단할 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컨테인스라고 하는 메서드, 포함되어 있는지를 따져보는 그 메서드를 활용해서 지금 내가 잘라낸 이 서치 키워드라는 문자가 네가 가진 제목에 들어있어? 포함되어 있어? 들어있어? 그럼 너 일로 와. 나 이거 보여줘야 돼.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겠다라는 거죠. 자, 직관적으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일단 순회를 하기 위해서 포문을 적어주고요. 그리고 향상된 포문 적어준 다음에 조건 따집니다. 따지는데 어떻게 따지느냐? 이 아티클이 들고 있는 get 타이틀 제목 가져와 봐. 제목이랑 비교해야 되니까 제목 가져와. 근데 컨테인스로 비교할 거야. 포함되어 있는지 따져볼 거니까. 이런 조건을 주는 거예요. 아티클 반복문이 돌고 있을 때 그 아티클스 안에 들어있는 각마다 하나씩 들어있는 그 녀석들을 하나씩 가져와서 걔가 가지고 있는 제목, 근데 그 녀석이 지금 이 뒤에 있는 서치 키워드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이 앞에 있는 내용에 포함되어 있느냐, 포함되어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 리턴하는 그러한 불린 타입의 리턴 타입을 가진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사용해서 이게 지금 조건이 참을 만났고 이 품은 안쪽으로 실행이 돼서 들어왔다면 어떤 경우에요? 검색 결과가 지금 하나라도 존재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럴 때 뭐 한다고요? 리스트를 보여준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자, 찾았어요. 포함되어 있는 걸 찾으면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원래 리스트고요. 코드 문제 없나요?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이건 문제가 당연히 있죠. 왜 문제가 있어요? 포함되어 있는데 찾았어요. 출력을 하겠죠. 끝나고 내려왔어요. 출력 또 하겠네요. 그럼 우리는 검색 결과만 봐야 되는데 검색 결과 끝나면 리스트도 똑같이 또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렇게 가면 됩니다. 일단 되게 간단하게 갈 거예요. 자, 서치 키워드라는 녀석이 가지고 있는 길이가 0보다 크면 검색어가 있다는 얘기죠. 자, 검색어가 있을 때에만 이런 작업을 해주겠다라고 할 거예요. 그럼 검색어가 없는 경우에는 애초에 이만큼의 if를 안 할 거니까 그냥 이거 하겠네요. 그죠? 검색어가 있으면 이걸 하겠죠. 찾아서 출력을 하겠네요. 자, 근데 이 녀석도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래야 검색어가 없을 때에는 얘만 할 거고 검색어가 있을 때에는 얘만 하겠죠. 그쵸? 지금 직관적으로 따져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시면 그냥 리스트를 했을 때에는 리스트가 나오고요.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검색어에 있는 애만 나옵니다. 문제가 없는 것 같긴 해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이런 것도 없고요. 기능적인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디테일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걸 여기다가 해주겠대요. 자, 그리고 만약에 검색어가 있는 이 시점에는 이런 것도 하나 보여주면 좋겠네요. 검색어는 서치 키워드 이런 것도 하나 보여주고, 그리고 검색 결과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알아요? 검색 결과가 없다라는 건 이 if를 한 번도 못 만났다는 얘기니까 이거 하려면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이런 거 해줘야겠죠. 불린 타입에 서치 체크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놓고 일단 false. 근데 여기서 뭐 하나라도 출력이 된다면 서치 체크는 값을 true로 바꿀 거야. 그리고 나서 이 폼은 다 끝나고 내려왔는데 만약에 서치 체크라는 녀석이 값을 false로 가지고 있다면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이런 거 보여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은 다음 기능을 진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컨티뉴. 근데 사실 안 달아줘도 else가 달려있으니까
의미가 없겠네요. 괜찮겠네요. 자, 이러면 아티클 리스트 그냥은 그냥 나오고 아티클 리스트에 검색하면 검색대로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아티클 리스트인데 검색어가 이상하다 이런 거 없다. 검색 결과 없다. 나올 수는 있죠. 할 수는 있어요. 그냥 직관적으로만 바라봐도 못하진 않아요. 근데 코드를 이렇게 짜놓고 났더니 어떤 느낌이 들어요? 번잡하죠. 그리고 중복돼요. 출력하는 부분 똑같죠? 리스트 똑같죠? 중복됩니다. 아, 이것도 하나 가지고 왔어야 되네요. 이런 디테일은 어쨌든 뭔가 코드가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것 같고 쓸데없는 작업들이 좀 많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아예 심플한 구조로 바꿀 겁니다. 근데 이 심플한 구조가 여러분들한테는 이해가 좀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방식을 좀 추구를 하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 자, 검색어가 있을 때에만 이런 검증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둘 거예요. 두는데 자, 이런 걸 할 겁니다. 여기 위에다가 리스트 하나를 만들 거고요. 자, 이런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아티클스를 넣어 놓을 건데 자, 이 안쪽에 들어와서 이런 일을 하나 해줄 겁니다. 그리고 찾았을 때는 아티클을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반복문 다 끝나고 내려왔는데 이 녀석의 사이즈가 0과 같다면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라고 보여주고 continue를 사용해서 올라가게 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리스트를 출력해야 되는 그 시점에 얘를 돌릴 거예요. 이렇게. 자, 제가 지금 작성한 이 코드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article list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검색어를 입력하지 않았을 때 따져봐야죠. articles가 사이즈가 0이 아니래요. 만약에 0이래요. 그럼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니까 검색이고 자시고 일단 나가는 거죠. 근데 게시물이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이 if문은 코드를 이게 참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할 거고요. 진행을. 그 다음에 하는 게 서치 키워드 잘라내는 거. 그리고 새로운 리스트 하나를 만들어서 이름은 print articles란 이름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 녀석한테 뭐 연결해요 지금?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게시물들 articles라고 하는 리스트를 그 리모컨을 넘겨주고 있죠. 리스트도 결국에 객체니까 리모컨입니다. 넘겨줬어요. 근데 서치 키워드 검색어가 존재한대요. 그때는 이런 출력 보여줄 거야 라고 하고 나서 얘한테 뭐예요? 비어있는 어레이 리스트를 하나 연결하죠. 그럼 검색어가 존재할 때는 이 if를 타게 됐으니까 그 시점에는 print articles가 가지고 있는 애가 누구예요? 얘가 가지고 있는 거. 검색어가 있는 경우에 이 if는 탔다. 그럼 print articles에는 일단 여기까지 비어있는 어레이 리스트죠. 재할당을 받는 거잖아요. 이거 연결돼 있던 게 이걸로 재할당. 그쵸? 그럼 재할당된 녀석한테 지금 무슨 일을 하냐? 찾아내면 포함되어 있는 걸 찾아내면 비어있는 애한테 추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반복문 끝나고 내려왔는데 얘 사이즈가 만약에 0이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검색어가 존재해서 얘가 비어있는 게 연결이 됐고 여기까지 진행을 했는데 프린트 아티클스에는 애드가 한 번도 못 됐다는 얘기죠. 사이즈가 0이라는 건. 아직 비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검색 결과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럼 컨티뉴를 만나서 다시 명령어 받으러 올라가는 거고 만약에 이걸 거짓을 만나서 하지 않았다. 그럼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프린트 아티클스에는 검색어가 포함되어 있는 제목, 게시물들만 남아 있겠죠. 그럼 그 녀석들을 활용해서 그냥 리스트를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냥 리스트를 하면 당연히 검색어가 없는 상태에서는 아티클스 연결해 놨는데 이거 아예 이만큼 안 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프린트 아티클스로 보여주나 아티클스로 보여주나 똑같죠?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검색어가 존재한다. 그럼 지금 네가 검색한 건 2인데 리스트를 보여줄게. 이렇게. 만약에 검색어가 이상한 거다. 이런 건 포함된 글이 없다. 그럼 검색 결과가 없다. 이렇게. 자,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아티클스고요. 이게 프린트 아티클스라고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티클 리스트 기능을 사용할 때 그냥 리스트 기능을 사용을 하면 코드 진행 상황 속에 이 아티클스라는 이 리스트를 컨트롤하는 리모컨을 이 녀석한테 준 거예요. 그죠? 그럼 얘가 리모컨 조작하면 결국 리스트 원형 컨트롤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한 겁니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검색어가 존재한다. 그러면 이 리모컨을 없애고 얘를 다시 비워놓는 거예요. 비워놨다가 이 안에 들어있는 그 각각의 방들에 있는 객체들, 리모컨들을 따져가면서 너 제목에 이런 거 포함되어 있니? 만약에 내가 지금 이를 검색했어. 그러면 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거 포함되어 있니? 제목에? 포함되어 있어? 그럼 너 이쪽으로 잠깐 와볼래? 하고 여기다 하나 담아요. 그리고 또 물어봅니다. 너 이거 포함되어 있니? 안 포함되어 있어? 그럼 너는 그냥 있어. 너 포함되어 있니? 나 포함되어 있어. 너도 그럼 일로 와볼래? 담아요. 여기 몇 개 들어있어요, 이제? 2개 들어있죠. 우리가 검색어가 포함된 녀석들로만 리스트를 꾸려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지금 그걸 하기 위한 임시 창고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임시 창고에다가 맨 처음에 아티클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을 맨 처음에 넣어놨던 이유는 뭐냐? 이 임시 창고가 창고 역할로 검색 결과를 담을 수 있는 창고 역할로 쓰이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냥 원본 그대로 쓸 수 있게끔 한 달이 거친다의 느낌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출력에 대한 중복을 없애려고. 이런 역할군을 만들지 않으면 이거를 아티클스를 출력하는 출력문 하나, 프린트 아티클스를 출력하는 출력문 하나, 이런 식으로 2개의 출력문이 똑같은 게 또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렵죠? 근데 사실 별거 아니에요. 정말 별거 아닙니다. 그냥 찾아낸 녀석을 잠깐 담아놓을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 기능 안쪽에서는 실제로 이 아티클스를 직접 갖다가 직접 이 안에 들어있는 녀석들을 출력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녀석 가지고 출력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 이름이 프린트 아티클스예요. 출력용 아티클스. 이렇게. 자, 그런 개념입니다. 여기서 조금 디테일을 더 살려보자면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검색 결과가 없는 것. 아니다. 이거는 뭐 이 정도로 그냥 마무리를 하죠. 더 살리려면 살릴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로 리스트 검색 기능 처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커밋을 하나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또 쉬는 시간을 한번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른 내용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